오늘은 제가 사기당하게 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인터뷰를 하러 갔다 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웃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인데 너무 웃상이다. 그래서 조금만 웃는 걸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울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몽골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른 학과 친구였는데 이제 몽골을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갈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몽골이 너무 자연이다 보니까 둘이서 개인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왜냐면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투어를 껴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투어사를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몽골 여행에 대해서 막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명하시기를 투어할 때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가격이 줄어든다. 1인당 가격이 줄어든다. 해서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러브 몽골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면 좋다. 자기들도 그거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보를 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심지어 여행 유튜버들이 추천을 한 거니까 나는 좋구나. 거기서 구해야겠다 하고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페에서 그 양식이 있어요. 동행을 구하는 양식이. 그 양식에 맞춰서 뭐 우리는 아직 여행사는 구하지 않았고 근데 항공권은 끊었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우리는 동행을 뭐 몇 명까지 구할 거고 그래서 뭐 어느 날짜에 갈 건지 어디 지역을 뭐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써서 올렸죠. 이제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싶다. 오픈 채팅방 링크 주시면 자기가 들어가서 얘기를 더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 채팅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고 뭐 생각하고 있는 여행지는 어디냐, 정하신 여행사가 있냐, 뭐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그럼 여행 그 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최대 150에서 200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행사를 따로 안 알아봤고 항공권을 끊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동행을 구하고 항공권을 끊으려고 항공권을 안 끊어놓고 여행사만 컨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친구랑 다 같이 해서 단톡방을 파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친구, 저, 그리고 그 동행분 친구 이렇게 넷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카톡방 초대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비행기 예매를 그분들이 하셨다고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티켓 끊으셨구나 이래서 그 날에 비행기 티켓을 끊은 날에 그분들이 이제 그럼 우리 투어도 지금 예약을 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교환학생 때문에 미국에 있었고 저는 여행 자금이 다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컨택해놓은 여행사 사장한테 미리 이렇게 돈을 보낸 거를 인증을 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만 보내면 예약 확정이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는 한 며칠 뒤, 한 2, 3일 뒤였나? 하루 뒤였나? 아무튼 그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돈을 이렇게 보내고 친구도 미국 교환학생에서 돌아와가지고 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뭐 게르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차량은 어떤 거 빌릴 건지 이런 것도 얘기를 다 하고 일상적인 얘기까지도 다 했어요. 막 거기가 영하 20도가 넘는다더라. 핫팩을 챙겨라. 방한화를 샀다 자기들은. 그래서 막 철저히 준비를 하자. 그리고 뭐 자기가 거기 가서는 뭐 만들어주겠다. 스키야키 잘한다. 스키야키 만들어주겠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회사 욕도 하고 이러면서 의심하지 못하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못하게끔 말을 해요. 그 동명이인이 있었거든요. 그 동행 중에서. 그래서 막 저한테 저도 프로필 이름이 은채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성함 은채시냐? 그럼 성도 혹시 김씨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다 이랬는데 자기 친구도 같이 동행하는 친구도 김은채다. 이름이 똑같다. 여행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A라는 사람이랑 그 사람 친구 B라는 그 두 명이 유럽 여행을 하다 만난 0001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만났으면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컨택한 여행사도 자기 지인이 갔던 곳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전에 이용했던 여행사라서 믿고 가셔도 된다. 거기 사장님 진짜 좋으시다 이러면서 그 공항 픽업 서비스를 원래 1회만 해주는데 2회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신다. 전에 이용한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되게 의심이 없었어. 내가 여행 갈 생각 때문에. 아무쪼록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까지 예약을 다 했는데 입금이 다 되니까는 친구분까지 다 입금을 하셨다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자명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돈을 수금을 한 게 아니라
다 각자 이름으로 수금을 해가지고 입금을 해서 그게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신다. 그래서 다시 입금을 해달라고 하신다. 다시 입금을 해주면 기존에 넣었던 돈을 환불을 해주신 다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금한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환불을 해줘야 내가 대표자 명으로 다시 보내줄 거 아니에요. 대표자 명으로 해서 내가 학생이니까 183만 원을 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뭐 환불을 먼저 해주시는 건 안 되냐. 내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183만 원을 환불받지 않으면 다시 183만 원을 보낼 돈이 수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환불 먼저 해주셔라. 그러면 내가 바로 보내드리겠다 대표자 명으로 이랬는데 환불이 그게 절차상 안 된대요. 절차상 안 된대. 환불을 먼저 해주는 게 안 된대. 나는 그 절차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불을 먼저 해주는 게 왜 안 되지? 돈을 이미 보냈는데? 내가 또 보내면 뭘 믿고 보내? 복퇴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총 366만 원인데 아 그럴 거면 환불 먼저 해주지 않으면 나는 취소를 해야겠다. 못 간다. 이랬어요. 동행자 B라는 분이 저한테 아 그러면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보내볼 테니까 선생님 계좌로 환불 받으셔라. 그리고 환불 받은 금액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면이고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저 대신에 이렇게 누가 돈을 대신 내주고 제가 환불을 받는다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다 너무 죄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행사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난 그때까지도 여행사가 사기고 동행은 정말 그 동행인인 줄 알았어요. 한패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 환불 받는다고 하고 우리는 동행을 다시 알아보자. 이분들이 우리랑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동행을 새로 구하자 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글 썼던 그 카페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무슨 사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그걸 봤더니 한 여행사 이름으로 사칭을 한 사기 수법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당한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그 견적서 파일을 봤는데 그 사칭 피해를 입은 여행사 로고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기인가 보다 하면서 댓글에 그 신상이라 해야 되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 프로필 명 이름 있잖아요. 카톡 프로필 명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보니까는 저희 동행자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도 한패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이걸 너무 알게 된 거죠. 183만 원을 잃고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까지 하고 왔어요. 저도 좀 바보 같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당할 수밖에 없어. 여행을 가려고 들뜬 사람들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레전드예요,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 인터뷰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 느리게 지나가. 그 약간 한옥마을 쪽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기자님을. 그래서 한옥마을에 약간 엄청 큰 정자같이 생긴 그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갔나?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이렇게 엄청 천천히 지나가. 검은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였어. 근데 창문 내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인가? 근데 원래 기자님 여성분이신데 왜 남성분이 오셨지? 기자님인가? 아닌가?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오는 거예요. 응? 뭐지? 기자님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아닌가? 아닌가? 막 이러고 보고 있었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파일도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기자님인가 보다. 저거 막 대본 같은 걸 들고 오셨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혹시 여기 관리자세요? 한옥마을 관리자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누가 봐도 그냥 후드티 입고 패딩 입고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아니요?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관리자 아니세요? 아 그러면 여기 여행 오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랬어요. 그냥 단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막 자기도 풍경 보면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아 여행 오신 분인가 보다. 그냥 나를 착각했나 보다. 내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냥 관리자인가? 왜 자꾸 나를 저렇게까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하면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이러길래 나는 한옥마을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 여기요? 여기요 아니면 전주요? 이랬어요. 아 여기요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마을 사는 사람이냐고 묻는 건가 싶어서 아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 아니세요? 그럼 여행 오신 분이세요? 여행 오신 거예요? 혼자? 이러길래 아니요? 저 여기 사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근처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정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여기 근처 안 사는데요? 이랬어요. 했더니 아 그래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나 동화책 같은 게 있길래 그런 거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혹시 저랑 차 한잔 안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아니 메신저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근데 그냥 지인으로 지낼 수 있잖아요. 지인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냅다 그 길로 자기 차에 타가지고 삥 돌아서 그냥 바로 가셨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내 또래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훨씬 어려 보이는데 진짜 한 30대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번호를. 그래서 오늘 완전 억까데이. 그리고 오늘 스타벅스에서 책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막 밑줄 치고 막 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가 엄청 분주하고 옆자리 사람이 갑자기 뭐야? 대박! 막 이러면서 여기 위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그 고깃집 직원들이 어떤 나무 판자에 물을 미친 듯이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왜 저렇게까지? 이러면서 봤는데 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가 좀 많이 뜨거운가 보다. 고깃집이니까 저기에 막 뜨거운 김이 나니까 열을 식히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랬는데 거기에 불이 났었던 거예요. 갑자기 막 소방차랑 소방관들이 막 와가지고 물을 막 이러고 나무 판자 있다 했잖아요. 나무 판자 속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판자 속에 막 전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겁나 막 이렇게 탕탕탕 해서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수사대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정리하고 막 불 끄고 경찰도 보고 과학수사대도 보고 소방관도 보고 이상한 사람한테 번호도 따이고 기자님이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건 그 의자가 있잖아요. 화령 감독님께서 둘이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앉는 그림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스케치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하는 그런 연기 아닌 연기를 했어야 했답니다. 그냥 웃겼어요. 인터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오늘의 썰은 사실 여기까지예요.